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 담겨있는 집에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분양 면적이 43평형이고 계획 면적도 43평형인 집입니다. 크게 빠진 집이라는 얘기겠죠.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아주 멋쟁이 우리 부부와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3년 전에 한번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좀 지내보시니까 이걸로 만족이 안 된다, 좀 불편한 게 많다,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무하공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고객님들과 만나 뵙고 이렇게 설계 시공 과정을 겪다 보면은 고객님들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따뜻한데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이런 게 오소장 집도 똑같습니다. 제가 제 집을 설계할 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필요하고 두 개 상충되는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나쁜 게 아니라 무하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께서 그런 요점들을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근저에 있는 근본적인 필요와 행위 그리고 불편들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바로 주방이 그랬는데요, 개방감을 가지는 구조이면서도 차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옵션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 담겨있는 좋은 집, 나다운 집, 우리 가족다운 집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관으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인데요. 이 아파트 구조가 타워형 아파트입니다. 건축에서는 뭐라 부르냐면은 이 형태로 생긴 단지 평면을 바지형 아파트라 불러요. 근데 이런 바지형 아파트, 즉 타워형 아파트들이 실제로 이 평면들이 부딪히다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잖아요. 합쳐지다 보면은 조금의 이형 공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구성하다 보니 면적 대비 좀 작은 현관이셨어요.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그래도 우리 평형대가 그래도 40평형대인데 현관이 좀 너무 협소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냐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처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정면에 작은 신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뒤편으로 그냥 일반적인 현관 팬트리가 있었어요. 이 구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불편이 뭐였죠? 현관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선택을 했냐, 첫 번째, 팬트리 기능도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가족분들께서 키 큰 물품도 현관에 놔야 되고, 그리고 골프백도 놓으셔야 되고, 선반에 좀 올려놓을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관 팬트리는 철거를 해서 확장을 하는 개념으로 바라봤지만, 날개 벽체를 일부분 쳐서 날개 벽체 뒤쪽으로 골프백이나 이런 키 큰 아이들이 트렁크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수납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신발장으로 만들어진 도어의 색상이 두 가지예요. 이게 왜 두 가지일까? 정면에 들어왔을 때 좀 심심하지 않도록 톤을 분리해서 리듬감을 좀 생기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 신발장 하부 띄움을 좀 길게 시원하게 가져가면 이 톤을 꼭 분리하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신발장 띄움도 앞에 있는 신발장만 했고 뒤에부터는 색깔도 달리하고 바닥까지 내렸을까?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신발장 안에 어마어마한 전기통신함이 들어있습니다. 바닥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섹션을 아예 분리를 해서 좀 리듬감을 가져오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좁은 현관에서는 무하가 또 잘 쓰는 몇 가지 스킬들이 있죠. 바로 거울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이 얇은 거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거울 한 장으로 이 현관 공간이 쭉 빨려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깊은 공간감을 주게 됩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조명과 거울 그리고 적절한 색깔 톤으로 리듬을 주면은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시면은 좀 드라마틱한 공간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내부로 자리를 옮겨서 어떤 가족이 필요와 고통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무하 공간이 어떤 솔루션을 드렸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주요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적용된 곳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현황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께서 인테리어를 한번 하셨다 말씀드렸었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아일랜드가 있었어요. 벽에 붙은 게 아니고 중간에 혼다 덩이 있었는데, 근데 이 구조 자체는 별로 불편하지 않으셨었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냐, 제가 서 있는 지금 제 뒤편에 개수대와 가열대가 둘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키 큰 장을 넣거나 냉장고를 넣을 수가 없었겠죠. 그 냉장고가 어디로 갔을까? 다용도실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선상 아일랜드가 있는 건 참 좋으나 뭔가를 할 때 뒤돌아서서 해야 돼서 약간의 좀 단절감이 생긴다는 것과, 그리고 키 큰 장이나 냉장고를 배치할 배면이 없다는 것, 이게 좀 불편하셨대요.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게 뭐냐, 개방적이지만 차폐가 될 수 있는 주방.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가족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보다 조금 더 근저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남편분께서 업무상 비즈니스 미팅을 집에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음식 냄새가 넘어가는 것과 시선이 보여지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개방감을 가지고 싶다 말씀하셨잖아요. 왜냐? 집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게 유리로 만들어진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가벽체와 이 폭이 가장 적절하게 정면에 개방감을 주면서도 또 열었을 때 또 동선의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피롯이 닫았을 때 냄새를 어느 정도 차폐할 수 있고, 그리고 시선도 이 커튼을 이용해서 차폐할 수 있습니다. 커튼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집에 손님 초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하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여기 앉아서 집 구경하시고 편히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 제가 뭘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다들 앉아있다가 엉덩이를 계속 들썩거리면서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도 업무상 손님들이 오시고 또 지인분들도 오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뭘 좀 준비를 할 때 손님분들이 요거를 좀 시선을 닫아버리면 좀 덜 불편하잖아요.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공간도 닫을 수 있고, 그리고 커튼을 통해서 시선도 차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아일랜드는 이게 대면하는 구조는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벽체에서부터 좀 떨어져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괜찮았는데 저희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바라봤어요. 첫 번째, 차폐를 하려면 공간에 열림이 없이 내가 원할 때 다 닫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리고 측면에 있던 이 순환 동선이 슬라이딩 도어가 완전하게 오픈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아일랜드가 벽에서 떨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가리키는 이 벽체는 내력 벽체예요. 옮길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 아일랜드가 저희는 벽이랑 합체되는 게 훨씬 더 순환 동선이 크게 만들어지고 공간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짜리의 아일랜드가 들어갔느냐, 이 길이가 3100에 앞뒤 간격이 1100이나 나오는 아주 웅장한 아일랜드가 들어갔습니다. 주방을 결정할 때 동선과 아일랜드 그리고 층고, 주방 전체 크기, 이 공간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도 역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뭐가 좀 불편하다 말씀드렸죠? 냉장고가 다용도실에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냉장고를 가지고 나오려면 반드시 배면에 있었던 개수대와 가열대가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측면으로 지금 이 가열대, 인덕션이라고 그러죠. 저 공간을 옮겨놨었습니다. 제 벽면에 보시면은 아주 깨끗한 키 큰 장과 아주 큰 냉장고와 또 제 폰으로 가리키는 이게 빌트인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만큼의 저장대가 들어갔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방 동선은 삼각 동선이라고 그러죠. 저장대, 가열대, 개수대가 삼각형으로 있는 게 가장 좋거나, 기역자 배치도 있고 니온자 배치도 있고, 실제로 건축 개론책에 이런 계획편을 들여다보면 많은 배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어떤 선택을 했죠? 인덕션을 좀 멀리 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선이 불편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요리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오히려 조리 같은 것들은 가볍게 해서 차라리 냄새나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배출되면 되겠다. 왜냐면 후드가 지금 저쪽으로 우리가 메인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메인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 요 판단 때문에 제가 이런 배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 사진이 나갈 텐데요. 조금 모양이 찌글찌글하죠. 바닥에 타일이 이렇게 꺾여 있죠. 주방의 역력성을 가진 건 되게 좋았는데, 공간을 차폐하는 이 구조에서는 바닥에 역력성을 나누는 게 굳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방을 좀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걸 결정을 했어요. 이 주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커진 게 되겠죠. 어떻게 크게 만들었느냐, 구조 기둥 벽체에서 유리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간 자체가 사각형 형태로 정갈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은 같은 볼륨의 두께로 기둥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기양지사 만드는 김에 저희가 살짝 공간을 분리를 해서 브론즈 유리를 딱 끼워놨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같은 재료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런 브론즈경들이 집안에 들어가 있는 월넛 컬러의 도어나 가구 패널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같은 톤 안에 있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리듬감과 기능 구조미를 잘 만족할 수 있는 구조이다.
여러분 저는 복도에 서 있는데요. 우리 집이 제가 타워형 아파트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도가 아주 깁니다. 얼마나 기냐? 현관에서부터 우리 거실 창까지의 이 거리가 12m 정도 대략 나옵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부에 제 얼굴만한 몰딩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걸 좀 써보시고 지내보시니 좀 다른 게 필요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용부를 구성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 집이 집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기능 자체가 홈오피스를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 가족한테 편안한 집이 되고 또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여기가 집인가? 오피스인가? 굉장히 세련됐는데? 이런 느낌을 좀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벽과 천정을 다시 작업을 좀 했어요. 그 이유가 집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공간은 갤러리의 느낌이 가장 근접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반듯하고 정갈하게 히든도어까지 적용을 해서 깨끗한 한 면으로 보이게 하고, 그럼 히든도어를 썼으니까 긴 면이 생겼겠죠. 그리고 얘를 저희가 아주 정갈하게 분할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갤러리에 갔을 때 그림이 걸려 있는데 또 슬쩍 밀면 실내 공간에 나오는 그런 공간처럼 디자인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서 있는 이 벽들에 슬라이딩 도어들입니다. 보통 무화 공간이 이런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할 때 포켓 도어처럼 안에 삽입시키기도 하고 바깥에 매달기도 하고 안으로 넣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밖으로 노출되는 슬라이딩 도어를 닿았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벽체가 구조기둥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도어를 삽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바깥으로 많이 벽을 두껍게 쳤었으면 복도가 좀 좁았을 거예요. 하지만 외부 손님 오시기 때문에 미팅 장소로 걸어 들어가는 이 인트로가 조금은 개방감이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 노출되는 슬라이딩 도어로 달았고요. 또 제가 복도가 좀 길다고 말씀드렸죠. 한 면으로 보이는데 도어가 살짝 돌출되니까 이렇게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스텝 도어라 부르는 도어가 한 스텝 밀려 들어가 있는 도어도 많이 적용하시잖아요. 그거의 반대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문을 열어놨을 때 벽에 붙어 있으니까 혹은 안에 삽입되어 있으니까 동선의 개방감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무슨 단점이 있을까? 기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포켓 슬라이딩 도어나 이렇게 노출 슬라이딩 도어들은 그렇게 기밀성을 요하지 않는 곳들에 적용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의 위치를 잡을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제가 아까 전에 이 복도 길이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2m가 나오죠. 이거는 뭐 갤러리 같은 게 아니고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단조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톤을 맞춰놨지만 소파 앞부분에는 TVO를 살짝 앞으로 당겨냈어요. 당겨내서 오히려 우드 컬러 적용했더니 공간의 영역색이 거실로 이렇게 하나로 형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복도를 쭉 걸어 들어다가 주방의 영역이 끝이 나는 부분이 영역성이 딱 생겨있죠. 왜냐? 우드로 지금 딱 끊어가지고 앞으로 돌출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뭘 말해주느냐? 바로 응접실, 아주 멋있는 응접실로 가기 위한 동선을 이 공간 자체가 이미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배치가 되면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복도를 지나서 아, 이곳이 내가 앉아야 될 곳이구나 하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이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구조 기둥이나 이런 벽체의 위계들이 잘 맞지 않았어요. 라인이 정리 안 된다는 거죠. 라인 정리와 재료들의 색상을 좀 달리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선이 형성되도록 좀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수많은 많은 기업들의 공간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상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소파가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응접부라 부르는 식사실이 있죠. 자, 여기는 소파, 저기는 테이블. 근데 소파의 높이가 얼마다? 팔 때는 요거 40cm라고 팔지만 실제로 앉으면은 35cm에서 37cm 사이로 엉덩이가 푹 꺼집니다. 그럼 여기 앉은 것과 우리 의자 높이가 얼마일까요? 45cm가 이 티피컬 사이즈의 기준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두 사람이 여기 앉았을 때 눈높이 차가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이 공간이 함께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면 공간이 되게 자연스럽고 좋다. 근데 이 과정에서 소파가 테이블과 지금 등을 지고 있어요. 예쁘지 않거든요, 소파 등이. 이럴 경우에는 소파보다 이렇게 낮은 장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소파의 등과 식탁이 부딪혔을 때 얘가 완충 효과를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소파 공간과 테이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배치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왜냐, 여기 앉았을 때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좋고 뭔가 다리 하나 꼬고 이렇게 팔 좀 넘겨서 서로 대화하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무화공간 라운지에도 지금 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지는 요 배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이사 정리가 끝나는 대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품이 다 오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소파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제 뒤편으로 요거는 1인 체어를 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을 좀 벌려놨던 이유가 키 큰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주면 이 공간의 이 위기가 딱 잡힐 거예요. 근데 아직 없어서 제가 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응접실로 가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저기 제가 정말 마음에 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응접실인데요. 우리 남편분께서 많은 미팅을 하고 이벤트가 일어날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테이블이 저희가 스타일링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분들께서 갖고 계신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눈을 계속 못 떼고 있어요. 너무너무 내 스타일이야. 단면을 보니까 호두나무 같기는 한데 또 이 컬러를 보면 약간 보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이전에는 어땠었을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작은 방이었어요. 우리 가족분들 께서 3년 전에 인테리어 하실 때 이 공간을 좀 헐어버리고 절반 정도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파티션을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응접실로 사용을 하셨었고요. 근데 이 절반이 남아있는 곳도 좀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아예 철거를 해서 공간을 다시 구획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었죠. 근데 막상 공간을 철거해보고 나니 저런 벽체 기둥이라든지 뭐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찌글찌글하게 어긋나 있어서 면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섹션씩 딱 정리를 하다 보니 공간이 굉장히 단정하고 고급스럽게 변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 뭐 돌과 유리가 어떻게 만났냐, 여기에 뭐 실리콘을 몇 미리 쌌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얘기 같아요.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과 구조와 미, 그리고 이런 면정리가 되어 있는 심리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런 단정함,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디테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있는데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이게 그림이 좀 크다 보니까 마땅히 걸 데가 없었는데 이번 차지에 좀 그림의 자리를 좀 딱 잡아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원래 이게 막 우리 장으로 디자인도 하고만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작품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김정호 작가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건데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분들과 아주 좋은 이런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런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작품이 손님들이 오는 곳에 딱 놓여 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족의 역사가 집안 곳곳에 담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싸고 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오브제, 가구, 그림, 이런 것들은 우리 집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의 일기장에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서 덧대 가시면은 아주 멋있는 한 폭의 풍경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무화공간은 사실 저를 비롯해서 공간 디자인 그룹입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에 인하우스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죠. 주거라고 하는 곳들을 되게 치밀하게 분석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집이 뭐 먹고 자고 뭐 텔레비 보고 좀 쉬고 이런 공간으로 끝이 났는데 이번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고 업무 공간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직주 일치되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음악가가 살고 있는 집에 유튜브나 이런 촬영을 하시는 그런 공간을 설계하기도 하고, 또 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또 그런 것들이 집안에 곳곳에 창고처럼 배치되기도 하고 집안에 디스플레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회고하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 사람들의 수많은 필요와 욕구, 욕망, 그리고 미래, 과거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